제주도와 LG그룹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률을 100%까지 끌어올려 탄소 없는 섬을 만드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 토지주들이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모레 첫 심리를 갖습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가처분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뚜렷한 감독 규정도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로 판매한 떴다방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최고 5배 이상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2030년까지 제주 지역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LG그룹이 제주 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최대 6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에 운영 중인 풍력발전기는 66기.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문제는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LG그룹과 손을 잡았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력을 모아뒀다 수요가 많을 때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화학 반응으로 항상 일정한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통합운영센터도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이면 제주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100%까지 높아지고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또 성공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LG그룹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가 상당 부분에서 합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제주도와 LG를 중심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하는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됩니다. 초기 투자금 5천억 원, 2030년까지 최대 6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지분 확보가 된다면 제주도가 확보한 지분을 통해서 이게 일자리나 제주 기업들의 가장 이익이 많이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지분 자체도 도민에게 귀속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풍력발전기를 최소 500개 이상 만들어야 할 환경 파괴 논란이 예상됩니다. 풍력발전의 이익 공유 방안을 놓고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막대한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놓고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제주도와 LG그룹의 협약은 제주의 바람과 태양광으로 전기자동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유 자원 활용은 도민 합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원희룡 지사가 풍력은 공공자원이라면서 특정 사기업과 협약을 맺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며 제주에너지공사가 존재하는데도 사기업과 함께 하는 이유도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원지 개발 사업 인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2달이 됐지만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토지주들의 소송이 다시 시작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원지 인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자금 조달 문제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토지주 4명이 JDC와 버자야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28일 항고심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토지주들이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지반 정리와 기반시설 공사가 끝난 데다 건축 공사로 인한 손해는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공사가 중단될 경우 사업자가 입게 될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것이 기각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3월 개발 사업과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게 토지주들의 입장입니다. 현재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토지주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공사 중지를 하고 토지주들은 토지주의 권한을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JDC와 버자야 측은 가처분을 기각했던 1심 때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며 맞설 걸로 보입니다. 휴양령 주거단지 문제 때문에 제주도와 정부가 특별법 개정 문제까지 협의 중인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어제 서귀포 시내 한 식당 주차장에서 땅이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폭우가 내리면서 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장마철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주차장 바닥이 산산조각난 채 움푹 꺼졌습니다. 의자는 박살이 났고 냉장고와 책상도 널브러져 아수라장입니다. 결혼식 피로연 손님 20여 명이 윷놀이를 하다 이처럼 땅이 꺼지는 바람에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2m 가까이 꺼졌고 이 주변에도 1m 가까이 공극이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주차장은 10년 전 감귤 과수원이 있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높이가 낮은 땅에 흙을 쌓아 집안 다짐 공사를 했는데 최근 폭우가 내리자 땅이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걸 잘 가지고 해가지고 위에 자갈 깔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자갈 깔아 공부를 해보니까 저기서 빗물이 내려오면서 계속 그걸 내려앉힌 거야. 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에 빗물이라든가 여타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제대로 통제를 안 해서 쉽게 집안이 쓸려 나가가지고 1m 이상의 그 치마가 이루어져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로나 대형 건물은 집안 다짐 공사를 할 때도 설계 심의를 받지만 소형 건축물이나 주차장은 뚜렷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금 특별자치도 도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을 요청한 상태이고 그 일정이 잡히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자문을 실시해서 올여름 잦은 폭우와 강한 태풍이 예보된 가운데 싱크홀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최근 감사원이 제주도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에 30억 원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주의를 요구함에 따라 제주지검에 법률 검토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우근민 전 지사와 기금 이사장 등 9명을 담당 공무원이 고발하자 선관위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거쳤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서 비싸게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도 정확하지 않은 식품을 시중가보다 최고 5배 이상 비싸게 팔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제주시내 한 방문 판매장입니다. 한 여성이 노인 수십여 명을 모아놓고 질병에 걸리면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겁을 줍니다. 배가 터지는 유치원에서 30분만 지나면 터진 혈관이 뇌를 하얀 볼을 또 다른 방문 판매장에서도 노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가 한창입니다. 물건이 잘 팔리지 않자 사은품을 덤으로 주겠다며 현혹시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 제주 들어와가지고 빵 먹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 요즘 까지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산 사람 없지. 나는 빵 먹으면 안 되니까 자신 있게 한 사람만 손들면 내가 이분한테 대감하게 해줄게. 이처럼 제주시 지역에서 올해 초부터 노인들에게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로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이른바 떴다방은 4군데.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시중가격보다 최고 5배 이상 비싸게 판매해 5,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 노인은 94명, 한 사람이 평균 60여만 원치를 구입했습니다. 춤과 노래로 흥을 돋구게 한 후에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버섯류 식품을 마치 그 암 치료에 질병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한 후에 노인들의 어떤 건강에 안 좋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경찰은 39살 이모 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방문 판매 업소에서 물건을 살 때는 원산지와 성분을 확인하고 가족들과 상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쇼핑몰 상품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직원 25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제주몰 고객들에게 물건값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4,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납품업체에 줘야 하는 물건값도 지인의 계좌로 입금시켜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맹독성인 파란 고리문어가 발견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제주시 삼양화력발전소 앞바다의 수심 1.5m 바위 틈에서 파란고리 문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란고리 문어의 크기는 10cm 안팎이지만 맹독이 있어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신체가 마비되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15 세계 양식학회가 오늘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학회에는 65개국 2,100여 명의 양식인들이 참여해 400여 건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140여 개의 수산 기자재를 선보입니다. 행사 기간에는 제주 지역 양식 산업을 소개하는 현장 투어와 함께 제주 광어의 날 행사, 국경 없는 양식 지원단 한국 지부 창단식도 열립니다. 곶자왈 보전기금 조성에 제주도민의 절반가량이 참여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박사는 곶자왈의 보전과 활용 방안 심포지엄에서 최근 제주도민 1,000명과 곶자왈 지역 주민 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도민의 47.7%와 곶자왈 주민의 57%가 곶자왈 보전기금 조성에 참여 의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곶자왈 보전기금을 분배해야 하는 분야는 푸름과 아름다움 유지와 힐링 제공 등 문화 서비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물차도름의 출입 제한 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물차도름의 식생복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당초 올해 6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자연휴식연제를 2018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식년 기간에 이곳에 출입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해마다 열리는 사려니 숲 체험 행사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개방됩니다. 제주 MBC 4.3 특별기획 수형인 끝나지 않은 재판이 오늘 서울방송회관에서 열린 제8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시상식에서 지역 보도부문 기획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 MBC 김찬년, 강흥주 기자가 제작한 이 작품은 4.3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과 수형인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4.3 67주년을 맞아 방송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